고약사가 중요하다고 한 마그네슘을 한번 복용해 봐야겠다.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위해서 한번 성분을 한번 보면은 이게 멀티 미네랄 제품인데 꼭 이 제품을 보면은 마그네슘과 칼슘, 아연, 망간 이런 미네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으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흡수를 방해를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다 항상 같이 들어있는 걸까? 같이 들어있으면 흡수가 방해될 텐데 아닌가? 뭐가 맞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복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같이 복용할 때 좀 충돌이 일어나는 영양제들 몇 가지 정리해 봤거든요.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들을 복용을 하죠. 멀티 미네랄 제제들을 복용할 겁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구리,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실 때 보통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칼슘이 우리 몸무게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알에 200ml, 300ml가 들어 있고, 하루 복용량 기준으로는 700ml, 800ml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양을 복용할 때 칼슘이 다른 그 미네랄들을 방해를 하거든요. 워낙 큰 양이기 때문에 흡수할 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상적인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 따로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멀티 미네랄 제품들은 보면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다음에 아연, 철분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 있죠. 복합 미네랄 제제들은 왜 같이 들어가 있냐? 흡수율이 떨어질 텐데 복용 편의성 때문입니다. 최소 10%, 많게는 50%까지 흡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따로따로 복용하려면 되게 힘들죠.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아연 따로, 철분 따로, 구리 따로 이렇게 복용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번에 복용하게 편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마그네슘만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칼슘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칼슘제를 복용하되 최소 2시간 텀을 두고 따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이상적인 거는 종합 비타민에 분명히 미량 원소들이, 미네랄이 들어있을 거예요. 구리, 망간, 아연, 철분 이런 게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따로 드시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은 식후 이렇게 아침에 먹었으면, 마그네슘은 1시간 텀을 두거나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에 먹거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철분제나 이런 마그네슘, 칼슘 같이 따로 먹을 수 있는 건 다 분배를 하는 겁니다, 따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그냥 같이 먹습니다. 그냥 10%, 20% 흡수율 손해보는 걸 감안하고 그냥 같이 먹어요. 너무 분배하다 보면은 먹는 양도 많아지는데 먹기가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미네랄들은 이왕이면 다 분리하는 게 좋다. 보통은 2시간 정도 텀을 두는 게 좋고,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떨어뜨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용량이 많잖아요. 아연이나 철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에서 20ml 정도밖에 안 먹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800ml, 400ml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이걸 좀 분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철분 이런 미네랄들은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같은 게 있죠. 그거 흡수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인 그 비타민 A 계열과 그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그 미네랄과 좀 띄어서 1시간 정도 띄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실 때, 철분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랑 복용하면 궁합이 좋아요. 그렇다고 알파리포산이랑 복용하시면 궁합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철분제와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녹차나 커피와 함께 드시면은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타닌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런 거랑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차랑 커피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 안 된다.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랑 같이 복용하면 철분제는 이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비타민 A, D, E, K라는 그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보통 지용성 비타민을 모아서 복용하면은 흡수율이 높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찾아본 그 컨슈머랩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비타민 A, D, K를 복용할 때,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K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 그리고 고용량을 복용할 때, 그럴 때
너무 같은 비타민 A, D, K를 같이 복용하면 서로 기랑, 그러니까 흡수를 저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실험 데이터는 동물 실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타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100%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비타민 A나 뭐 여러 가지 지용성 비타민을 고용량을 복용할 때는 특히 비타민 A 시간 텀을 좀 두고 복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최대 50%까지 흡수가 방해가 됐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용성 비타민을 섞지 말고 비타민 A랑 뭐 E는 따로, 비타민 뭐 K랑 D는 따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분리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너무 먹는 게 많으시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드세요. 신경 다 쓰다 보면 제대로 못 먹게 되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아연과 구리를 같이 복용하면 서로 기량을 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채널이 비슷합니다. 뭐 아연과 구리는 보통 같이 복용하지는 않는데 이거 따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연 같은 경우는 구리를 결핍시킵니다. 그래서 아연을 보통 뭐 20ml 이상, 40ml 정도를 오래 복용하면은 구리 결핍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연을 장기간 6개월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은 구리를 따로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아연과 구리의 비율은 10대 1이나 20대 1. 그러니까 아연이 뭐 10 먹으면은 구리는 1. 혹은 아연은 20 먹었을 때 구리는 2나 1 정도, 20대 1이나 10대 1 정도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 물론 6개월 정도 단기 복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초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구리를 신경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 E 같이 복용하면 궁합이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E가 항산화 네트워크의 첫 번째로 작동됩니다. 비타민 E가 온몸에 피부부터 장벽까지 그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그 비타민 E를 재생시켜 주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산화제를 같이 복용할 때는 C와 E가 궁합이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비타민 B군을 같이 복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비타민을 간혹 보면은 비타민 B1만 따로 먹고 다른 걸 안 먹거나 B5만 따로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비타민 B군들은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같이 드셔야 돼요. 하나만 먹으면 다른 게 결핍될 수 있고요. 특히 비타민 B6, 9, 12, 피리독신, 엽산, 코발라민 이게 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시켜주는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드셔야 돼요. 단일제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B군은요. 기본적인 용량이 낮은 종합 비타민 정도를 드시면서 여기에다가 비타민 B1이나 B5를 섞는 거는 괜찮아요. 고용량을.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뭐 B5만 먹거나 뭐 B6만 먹거나 B12만 먹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성분이 결핍될 수 있고 궁합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복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째로요. 비타민 E, 비타민 K는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랑 K를 단일제로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혈액순환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그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드셔야 되고요. 토코페롤의 그 영향은 좀 덜한 편이지만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K1, K2가 또 있죠. 비타민 K1이 응고에 관여를 하고 비타민 K2도 응고에 관여하지만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 때문에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비타민 K2는 응고에 또 관여를 하지 않는다, 거의 않는다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어떻게 명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타민 K2를 먹었을 때 와파린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상관이 딱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9번째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아르기닌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보통 장기적이라 하면 6개월 이상을 말하는데요. 라이신, 면역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 라이신을 상경적으로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라이신이 결핍이 됩니다. 아미노산 라이신이 결핍되면 포진 같은 게 단순 포진, 대상 포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피로회복제로 장기간 복용하실 거면은 라이신을 같이 복용하시면 좋고 아르기닌과 라이신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신만 따로 먹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미노산 복합제나 아니면은 뭐 효모 같은 걸 드시면 돼요. 맥주 효모 아니면 마카 이런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오메가3와 혈전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라, 이런 것도 좀 아실 거고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와파린 같은 걸 복용하실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알파리포산을 복용할 때는 알파리포산은 공복 시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미네랄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돼요. 미네랄과 결합을 해서 알파리포산이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리포산은 꼭 공복 시에 단독으로 복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알파리포산이 이런 미네랄과 결합시켜주는 그 성질 때문에 몸에 있는 중금속과도 결합해서 배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알파리포산은 공복 시에 단독으로 복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마늘에 들어있는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얘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K1, K2나 토코페롤처럼 와파린과 아스피린과 같이 복용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복용할 때,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 B군을 복용할 때 좀 잘 아셔야 될 부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도 많이 있을 건데 그건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